마음 안에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수많은 이미지. 내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백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나는 콧수염을 기른 사람은 어떻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는 어떻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인가? 그 이미지가. 그러한 이미지들 중에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많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이 현재에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내 뇌에 저장되어 있다면,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이 대상을,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을 그대로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이 대상과 유사한 과거의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지금 현재 보는 이 대상에 덧입혀버려요. 그럼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대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무엇을 만나나요? 이미지. 과거의 이미지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하다. 내 안에는 많은 수많은 이미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이미지들은 언제 만드는 것인가요? 과거의 경험 과정에서 기억화된 것이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정서와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이미지들이. 이 이미지는 오감적으로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는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적인 부분으로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에서 불현듯 과거의 이미지들이 순간순간 착착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에서 뭔가 갑자기 정서가 부정적으로 훅 들어가 버린다든지 행동이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과거의 그 이미지가 현재의 이 내 자신을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회상들은 대부분 뭐냐면 백일몽이다. 백일몽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낮에 꾸는 꿈, 부질없는 그런 꿈, 큰 의미가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중요한 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상태를 계속 속박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알아차리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그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통제 속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차단되어 버린다. 자, 그럼 이미지를 알아차리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의 회피 행동들도 이미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콧수염 달린 사람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으면 나는 과거에 콧수염 달린 사람에게 혹독하게 내가 혼이 난 경험이 나의 이미지에 저장되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마주오면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을 택해서 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피 행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회피 행동은 수많은 회피 행동들이 있죠. 회피 행동들이. 어떤 일을 도전하다가 내가 과거에 아주 실패한 경험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내 안에 저장해 놨다면 나는 그와 유사한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일을 도전하지 않고 뭐 하는 것부터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어떤 중독된 것들도 대부분 중독된 어떤 행동, 패턴, 이것들은 뭐에 기인하느냐면 이런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이미지와.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미지를 탐색할 수 있어야 된다. 탐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뇌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이 이미지는 쉽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에는 뭐가 묻어있기 때문에 지우기가 힘든가요? 정서. 정서가 묻어있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 않는다. 네.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지워야 되는 거거든. 자, 사례로 가지고 이제 좀 더 쉽게 한번 봅시다. 이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 어떤 여성이 결혼 후에 아이가 5살인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근데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 다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 끝에 아이를 이 여성이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본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남편과는 이제 이혼을 한 상태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아이를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렇게 본인이 양육하고자 법정 싸움까지 했고 본인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고 알아요, 자기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 아이 얼굴만 보면 계속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뭔가 막 주체하지 못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빠 이미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아이 얼굴에 아빠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닮았겠지, 닮은 부분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남편의 얼굴이 겹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겹쳐졌어. 남편의 이미지가 거기에 뭐 묻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뭐가 생겼나요? 화가, 분노, 뭔가 미움, 이러한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의식. 그러니까 감정, 이미지. 이미지다. 아하, 이 현상을 볼 때, 분명히 이 현상은 이혼한 남편인데 이혼한 남편이 어떻게 이혼을 했는가냐면 바람을 피웠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이 미움, 분노 이런 부정적 감정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이미지가 겹쳐서 들어오니까 견디기 힘들 만한 만큼 그런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아, 이게 이미지가 우리 한 사례로 가지고 좀 이해를 하지만 야, 이게 다른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미지를 덧입혀서 계속 보고 있다. 맞아.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착각의 기능이에요. 또 다른 이제 사례를 가지고 또 한번 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만 가면 왠지 본인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 사람 옆에 가면 왠지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해 보이고 다 잘나 보이고 다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 내 혼자만 뭔가 왜소해 보이고 뭔가 작아 보이고 위축돼 보이고 내 혼자 못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 현상을 잘 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씌워놨을까요?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했던 그 당시에 과거에 그걸로서 지금 이미지를 씌워놨어요. 여기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 그 대상들은 언제로 지금 이미지를 씌워놨나요? 지금 현재의 성숙한 당당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버렸나요? 갭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계속 내 자신이 초라하고 못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났다면 그건 과거에 뭐 이미지가 지금 나를 현재의 내 자신을 못 만나게 하고 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뭐만 보느냐면 나 사람들 많은 데가 뭐 불편해. 다른 사람들 다 훌륭하고 잘난데 난 못나고 난 뭔가 부족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또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이 사례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 사례를 알아야 상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상담 사례들이에요. 어떤 이제 내담자가 여성분이었어요. 벌써 한 10년이 넘은, 뭐 세월이 참 많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이 여성분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주사라 그러죠. 술만 먹으면 엄마를 폭행하고 집안 기물을 부수고, 그때 이 내담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여학생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을까요? 자기는 무기력하고 엄마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계속 본인은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생기면서 엄마가 폭행을 될 때 자기가 엄마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맞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점점 청소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뭘로 변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가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여성은 계속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다 별 문제 없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요. 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은 잘 지내다가도 남편이 술만 딱 먹으면 남편 얼굴이 뭐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올까요?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술만 먹으면 폭행하고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하는, 그러니까 극도로 그게 예민해가지고 계속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처음에는 술 먹은 그러한 부분의 이미지만 겹쳤지만, 나머지 이제 이 남편에게서 계속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거예요. 이때 이 여성은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성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남자들은 처음에 본인이 선택한 그 남자와의 이별을 했는데, 중요한 건 다음 대상을 첫 번째 남자와는 다른 남자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리고 또 다르게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첫 번째 남자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째까지도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이미 남자와의 관계에서 몇 년간 생활하면서 거기에 중독된 패턴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중독된 패턴에 맞는 남자들만 계속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4번이나 결혼을 실패하면서 본인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러한 본인의 처지가 점점 안 좋아질수록 계속 누구를 원망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제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야.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극에 달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인 이제 감정뿐 아니고 행동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을 잡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심각한 상태였죠. 자, 어쨌든 이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도 아버지의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본인이 결혼의 파경을 계속 반복했었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과거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건강한 어떤 정신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여성분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심리적 장애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뭐냐면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현재의 아버지에 겹쳐져서 계속 보이니까 지금 앞에 있는 아버지가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다라는 그런 투사까지 들어가지고 그런 원망이 함께 섞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극한 그 감정 상태. 자, 그 상태의 그 여성도 제가 이 이미지 알아차림에 대한 부분을 조작을 시켰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문제였으니까 제가 상담 과정의 치유 과정에서 아버지의 현재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생선을 하나 떠올리게 했는데 그 생선이 멸치였어요. 그래서 그 멸치를 순간적으로 아버지 얼굴에 더딥혀버리는, 겹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반복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얼굴만 떠올리면 과거의 부정적인 그 아버지 이미지가 아니고 뭐가 더딥혀질까요? 멸치 이미지가 계속 더딥혀지도록 계속 강화시켜줬죠. 그래서 일주일간 그 훈련을 반복하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 이제 그때는 그전에는 아버지 말만 들어도 막 경기를 했는데 그 위에 아버지 하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과거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상담 치유 과정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뭐를 바꾸면 이미지를 바꾸어 버렸을 때 그 여성분의 문제는 해결돼 버렸다. 해소돼 버렸다. 아, 이게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알아차린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 자, 이게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런 행동만 하면 과거에 이런 유형일 것이다. 예측해버리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바라보는 게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그죠.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버리는데 그 믿음이 우연의 일치로 맞아지는 순간 네. 다음에 그걸 자꾸 일반화시켜가요. 아, 그렇죠. 일반화시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맞아요. 그 확신이 점점 굳어지면서 맞아요. 그건 이미 본인의 편향된 거거든. 그렇죠. 한쪽을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반복되니까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정 편향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네. 그럴 것이야. 라고 확정 편향을 갖게 돼버리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아주 유용한 거예요, 원래는. 네. 왜냐면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거든. 그러면 그게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과거의 기억의 존재인데 그건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한 거지. 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